어떤 물리량이 띄엄띄엄 값을 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1줄 있을 수 있고 2줄이 있을 수 있지. 그쵸? 그러면 이 1줄이랑 2줄 사이의 값들 연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1줄이 있어, 2줄이 있어. 이때 뭐 1줄이랑 2줄 사이에 뭐 1.1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4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이에는 1.33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연속적으로 숫자들이 가능하잖아. 이해됩니까? 네, 그쵸. 그런데 양자화돼 있다는 소리는 지금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1줄이 있고 2줄이 있으면은 그 중간 값을 가지지 못하고 1줄 다음에 2줄인 거야. 이렇게 막 띄엄띄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보고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수를 생각을 해보자. 무슨 사과 한 개, 사과 두 개, 사과 세 개는 말이 되지만 사과 반 개 하면 뭐 쪼개진 사과 드립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개수를 따질 때는 뭐 몇 점 몇 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 지금 이거가 있다는 소리고 값이 띄엄띄엄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걸 보고 양자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선생님이 에너지의 양자화를 좀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에너지 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위치 에너지지. 우리가 지금 여기 땅바닥에 지금 사람이 서 있어. 그럼 이 땅바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죠. 근데 또 지금 이렇게 높은 동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의 위치 에너지랑 이 사람의 위치 에너지가 다르겠죠. 지금 이 동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위치 에너지가 더 클 거야. 근데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게. 지금 산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럼 이 사람이 산을 올라갈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는 모두 지금 지금 지상부터 꼭대기까지 이 값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사이의 모든 값들이 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지. 이걸 타고 쭉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선생님이 빌딩을 생각을 해볼게. 이 빌딩은 1층에서 뭐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지금 1층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2층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뭐 3층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죠. 이렇게 띄엄띄엄. 지금 위치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보고 양자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여기서 빌딩에서 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1층이랑 2층 사이에 1.5층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시를 든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에너지 양자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에너지가 연속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값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근데 지금 에너지가 띄엄띄엄 지금 불연속적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값이 가능하지 않고 값이 띄엄띄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보고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 수소 원자가 내는 빛, 지금 수소 원자를 지금 빛이 짱 쬐어. 그랬더니 지금 수소 원자가 내는 빛이 있죠. 그 수소 원자가 내는 빛이 지금 양자화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지금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한 게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럼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을 더 알아볼게요. 근데 우선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기존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지금 수소를 지금 방전관에 채워다 그다음 방전시켜 전기를 빵 쬐. 그럼 빛이 나와요. 그 빛을 지금 프리즘에 통과를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네 개의 색으로 갈라지더라. 네 개의 색으로 분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에너지 간격, 이 에너지 간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럼 보어의 원자 모형 같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제시한 건데 그때 보어가 왜 보어 어떻게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지 이 보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보어의 가설을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어의 가설은 그냥 크게 두 가지 이렇게 학습지 37쪽에 그리고 38쪽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첫 번째 거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지금 보어는 이 에너지 지금 수소가 내고 있는 빛의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원자핵이 있고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이 원형 궤도에 따라서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지금 원자핵이 있어. 그 뒤에 전자 껍질들이 있고 이 전자 껍질 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궤도를 뭐라고 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다시 말하면 지금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전자 껍질 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안정한 거예요. 지금 안정하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낮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자에게랑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아. 근데 점점점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 껍질, 그래서 n은 1이면 첫 번째 껍질, n은 2이면 두 번째 껍질, n이 3이면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n을 보고 주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양자수, 이 양자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비탈 공부할 때 자세히 아는 걸로 하고 그냥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n은 주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이 몇 번째 껍질인지를 의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또 해볼 건데 지금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n은 1인 껍질을 K 껍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n이 2인 껍질을 L 껍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지금 알파벳 순서야. K, L, M, N 이런 식으로. 그럼 N은 5일 때는 뭐겠어? 5겠죠. K, L, M, N, O, P, Q, R, S 이런 식으로 껍질의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K 껍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N은 1인 껍질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를 해본 거 보면은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크기는 다시 원자핵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 가장 에너지 준위가 작고 다음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쭉쭉쭉쭉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좋아요. 지금 또 수소 원자에서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요. 이 주양자수 n의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 그래서 지금 같은 껍질, 지금 껍질이 같아. 그럼 그때 그 껍질에서는 에너지 준위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n의 값에만 지금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에너지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n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n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n이 1이야. 첫 번째 껍질이야. 그럼 요 식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지금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걸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로 붙어져 있는 거냐면 기준이 즉 원자핵에서 무한대 떨어져 있을 때, 즉 원자핵에서 엄청 멀어. 그래서 원자핵이랑 별로 아예 상호작용을 안 하는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를 0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무한번째 껍질이 무한번째 껍질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바깥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높지.
그럼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을 기준으로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인 첫 번째 껍질은 여기다 n은 1 집어넣어주면은 이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12kJmol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그림을 더 보면은 지금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껍질을 돌고 있는데 이 껍질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의 뜻을 조금 이해해 볼게요. 즉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식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 즉 n이 여기 n의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점 커집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수학적으로 볼게. 즉 n의 값이 커져. 그러면 분모가 커져. 그럼 이 전체 값이 작아져.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전체 총 이 n 값은 커지는 거지.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에 지금 이게 조금 우리가 중요해요. 각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자 껍질만 돌고 있고 전자 껍질 사이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다가 갑자기 두 번째 껍질로 이동을 할 거야.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이때는 지금 이 전자가 걸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서 전멸 쓰는 것처럼 이렇게 슝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지금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지금 여기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 지금 전자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를 걸어가는 게 질러가는 게 아니라 전멸 쓰고 띵 점프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알아둘게. 그리고 또 지금 이 에너지 준위를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mol 이렇게 우리가 알아냈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 넣어줘서 지금 표를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 1은 마이너스 1312kJmol, 이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12kJmol 이런 식으로 써보면은 지금 껍질이 바깥쪽의 껍질 n 값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의 간격을 볼게요. 이 간격이라고 하면은 2n 플러스 1 빼기 2n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312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312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은 n의 값이 커질수록 줄어듭니다. 지금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수열 배우고 있죠. 이거 수열 계산해가지고 이 간격이 점점점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우리가 따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그림을 봐봐. 지금 점점점 간격은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간격은 좁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밑에 정리를 해보면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껍질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돼? 높아지며 지금 인접한 두 전자껍질 사이의 에너지의 간격은 좁아진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는 지금 껍질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높아져. 지금 전자껍질 자체의 에너지는 높아지지만 그 에너지 껍질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은 점점점 좁아진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지금 이렇게 알아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볼게 기억해 둘게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렇게 지금 전자 껍질 개념을 도입을 했어. 이 전자 껍질을 가지고 수소가 내는 비트 에너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볼게. 지금 전자가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었지. 근데 지금 에너지를 흡수하면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갔지.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나요? 지금 에너지의 양은 보존이 돼야 돼. 그럼 지금 갑자기 에너지가 커졌어.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선가 받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된다는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은 이때 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이해돼요? 네,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가 큰 곳, 지금 바깥 전자껍질에서 안쪽 전자껍질로 갔어. 그럼 에너지 준위가 큰 곳에서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왔잖아. 그럼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전자껍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그러면 에너지가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온 거니까 에너지가 방출돼야 되는 거고, 또 에너지가 작은, 그러니까 안쪽 전자껍질에서 바깥쪽 전자껍질로 이동을 해.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 거야. 그럼 그 사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지금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 그럼 이때 에너지가 흡수되는지 방출되는지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가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화살표가 지금 이 사이를 전자가 아까 말했듯이 질러가는 게 아니라 전멸 쓰고 점프 뛰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화학 시간에서 계속 화학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왜 화학 변화가 일어나냐면 안정해지려고, 화학 결합을 왜 안정해지려고, 화학에서는 항상 물질들이 안정해지려고 뭔 짓거리를 계속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한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수소원자에서 전자가 어디 있냐, 몇 번째 껍질에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우리가 일단 되고 싶을 거야. 그럴 때 이 가장 안정한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 배치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한 상태를 보고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래서 결국엔 이 바닥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가장 안정한 상태가 바닥 상태라는 거고, 이 바닥 상태의 반대말 가장 안정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 바닥 상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가 바닥 상태겠지. 가장 안정할 테니까. 그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상태, 나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상태, 뭐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지금 다 가장 안정하지 않은 거잖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바닥 상태는 가장 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하지 않은 상태는 들뜬 상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가 흡수하고 방출을 했잖아. 이 흡수하고 방출한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면 이 에너지의 간격 차이만큼 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 흡수한 에너지의 양은 이 두 간격, 지금 처음과 나중에 간격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델타 E, 지금 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양은 나중에 에너지 준위에서 처음에 에너지 준위를 빼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갔어.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 흡수하는 양을 계산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 거 뺀 다음에 절대값 쓰시면 그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연습을 좀 해볼게. 지금 그리고 앞에서 2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라고 나와 있지. 1312 계산하기 귀찮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k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계속 1312 가지고 계산하기 귀찮지. 그래서 그냥 k라고 놓고 마지막에 k 값에 1312 넣고 계산해주면 조금 더 편한 계산이 될 수 있겠지. 네, 좋아요. 네, 그럼 일단 그냥 k라고 놓고 계산을 쭉 해볼게. 지금 수소 원자 그래서 전자가 n은 1에서 n은 3으로 전이가 될 때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이가 된 거지. 그럼 에너지가 지금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네, 흡수해야 된 거죠. 지금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에너지는 흡수되는 거야.
네, 이 흡수되는 양을 계산해 보고 싶어. 그러면 델타 E는 지금 절대값이고 지금 나중 2, 3에서 2,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2, 3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 지금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줬는데 지금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에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원 2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은 9분의 k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흡수되는데 얼마만큼? 9분의 k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9분의 k 맞나? 9분의 8k죠. 네, 병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9분의 8k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이만큼 9분의 8k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지금 n은 1에서 n은 3으로 전자가 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네, 다음에 두 번째 거 풀어볼게. 지금 n 껍질, l 껍질 이렇게 나와져 있네. 지금 이렇게 나와도 지금 n이 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n이 1일 때를 k라고 했지. 그럼 K, L, M, N, O, P 이렇게 갔지. 그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뭐 이렇게 써놔. 그럼 L은 n이 2일 때고 n은 n이 4일 때지. 그래서 n은 4일 때에서 n은 2일 때로 전자가 전이 됐대. 그럼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 거잖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어.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얼마만큼? 그럼 델타 E는 절대값 E2 빼기 E4. 지금 사실 이 델타 값이라고 해서 나중 빼기 처음이야. 항상 델타는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절대적인 양만 절대값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E2 빼기 E4를 하지 E4 빼기 E2를 하든 뭐 다 똑같아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델타는 항상 나중 거에서 첫 번째 거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 거에서 첫 번째 거를 한번 빼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K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분의 k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거 값 계산을 해주면은 16분의 3k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방출돼 얼마만큼? 16분의 3k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원자에서 전자가 n은 2에서 n은 무한대로 전이가 됐대. 그럼 지금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갔지. 그럼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에너지 흡수죠. 그럼 얼만큼이야? 그럼 다시 델타 E는 절대값 2 무한대에서 2 2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k 빼기 4분의 k 이거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쭉쭉쭉 식을 썼는데 갑자기 어잉 띠용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야, 무한대분이 k가 뭘까? 무한대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 무한대 아직 뭐 수학 시간에 안 배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도 유감입니다. 원래 이 무한대 개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개념을, 이 무한대 개념을 수학 시간에 원래 고등학교 2학년 처음에 항상 배웠어가지고 이거를 공부할 때, 화학원을 공부할 때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무한대 개념이 수학 2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무한대분의 1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피자를 n명에서 나눠 먹을 거야. 피자를 n명에서 나눠 먹자. 그럼 피자를 8명에서 나눠 먹는다고 하면 8분의 1만큼 먹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피자를 100명에서 나눠 먹어. 그럼 되게 조금만큼 먹어야겠죠. 되게 조금 먹겠지, 피자를. 피자 한 판을 지금 1000명에서 나눠 먹으면 더 조금 먹겠지. 피자 한 판을 무한대 명에서 나눠 먹어. 그럼 거의 피자를 못 먹어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 뭐야? 0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1에다가 키값을 곱해봤자 어차피 0이겠지? 그래서 지금 얘들은 어차피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k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사실 나중에 우리 기말고사 시험범위 나중에 배울 게 이온화 에너지 개념인데 이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할 때 전자 껍질 무한대 껍질로 간다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무한대 껍질 무한대분의 1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걸 선생님이 굳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무한대분의 1은 0이기 때문에 지금 무한대다 그러면 쫄지 말고 그냥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근데 무한대분의 모시기는 0일 테니까 그냥 0이라고 놓고 계산해주면 4분의 k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얼마만큼 흡수해? 에너지를 4분의 k만큼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어가 이야기를 했어. 지금 전자 껍질 보어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수소 원자는 지금 원자핵의 가운데 있고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전자 껍질은 각각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전자 껍질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간격은 좁아져.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지금 전자들이 자유롭게 위아래 이동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n은 1, n은 2 이렇게 n은 1인 껍질에서 n은 2인 껍질로 이동을 해. 이런 것처럼 지금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냐라고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보어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왜 지금 이 말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 선 스펙트럼에서 이 부분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가시광선 영역은 지금 높은 에너지 껍질에서 N이 2인 껍질로 전자 전이할 때 가시광선의 빛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 N은 3에서 N은 2가 될 수도 있고 N은 4에서 N이 2로도 갈 수 있고 N은 5에서 N은 3으로 N은 2에서도 갈 수 있겠지. 그럼 이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방금 계산한 것처럼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계산한 에너지를 지금 이 시계에 대입해가지고 지금 플랑크 상수랑 빛의 속도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람다 파장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파장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소름 돋게 여기 656, 486, 434, 410 이렇게 딱 나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어가 제시한 보어가 발견한 보어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지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금 이런 가설, 전자 껍질 이런 내용,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지금 계산한 값까지 딱 지금 이 파장이랑 맞아 떨어지더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지금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 껍질이 있고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지금 에너지가 얼만큼 방출, 에너지가 얼만큼 흡수되는지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물리 시간에도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계산을 빡세게 할 텐데 지금 화학에서도 이 부분에 좀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얼만큼 방출되고 얼만큼 흡수되고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연습 조금 많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선생님이 여기 기출 문제도 갖고 왔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수소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 문제도 또 다음에 풀어보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다음에 배울 내용을 조금 스포하자면은 여기 그쵸 지금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게 된 중요한 게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었지. 근데 그 다음에 보호에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갈 때는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 때문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수소 원자랑 다전자 원자랑 다르다는 소리겠지. 일단 뭐가 다르냐면요.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야. 근데 수소가 아닌 모든 원자들, 뭐 헬륨, 리튬, 베릴륨, 뭐 산소 이런 애들 다 전자가 여러 개 있지. 전자가 여러 개일 때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해가지고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오늘